자 이제 우리 슬슬 한번 시작해 볼까? 이제 그래. 뭐 동시 시청자 수도 1000명이 일단 넘어갔으니까 첫 아이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야 나는 이 사진 보고 진짜 놀랐어. 저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이 사진 봤지? 봤지. 저 사람 뭘 잘못했길래 무릎 꿇고 우산 그러니까 받고 있을까? 무릎을 꿇고 우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면 안 되나 봐 저게. 야 근데 근데 저게 지금 보니까 27일 날 요번에 아프간에서 뭐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협력했던 아프간 분들을 데려오는 작전명 미라클. 아 그건 멋있었어. 멋있었지 나. 왔는데 그 오신 분들을 이번에 이제 진천에서 진천 여기 기억하지?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한동훈 유배지. 한동훈 유배지기도 했고 제일 유배지. 옛날에 그 코로나19 처음에 우한에서 교민들 여기에다가 그때 막 알아. 앞에서 진천 시민들 막 아가성 막 이랬던 곳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한국에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하는 과정인데 아까 그 사진 보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우산을 하고 있는 이 황제의전 논란이 나와서 그냥 굉장히 막 그 언론에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데 이 비판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나서 난데없이 오랜만에 등장하셨어요 이분. 고민정 의원님이 등장하셨어요. 고민정 의원님이 잠은 안 주무시나? 그 한번 주무시는 거 좀 이것도 모르시. 있었잖아. 야 마이크다. 그 두 개. 그러니까. 그다음 등장하셨네. 고민정 의원이 요즘에 좀 조용하셨어. 그때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할 때 그때 그 과거 박원순 시장의 그 성추행 피해자를 이제 그 피해 호소인이라고 가지고 그랬다가 논란이 되니까 이제 다 빠졌잖아. 그리고 조용히 있었는데 요즘 언론중재법 때문에 그런가? 몰라. 이걸 갑자기 언론의 탓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클릭수를 올리기 위한 언론의 탓.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내가 이 아이템 왜 하자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하자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없던 거 생겼어요. 아주 여기서 우리가 내가 문정부의 기본적으로 문제를 내가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요걸 가지고. 문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제 보면은 저 사진 보면은 그냥 그런 얘기들 하잖아. 뭐 예를 들면은 저 보면 이렇게 뭐 이 사진. 이 사진 저게 보면 나 저 사진 진짜 딱 세, 이거는. 보고 뭐 생각하는지 알아? 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뒤에 전유옥 의원이 이렇게 뒤에서 우산 받쳐준 거 있잖아. 그거 나올 때 막 탄핵 국면 때 이것저것 다 끌어서 욕할 때 그 사진 또 누가 가져와가지고 저쪽에서 개때려 욕했다. 그렇지. 이게 말이야. 말이 되냐? 우산도 자기가 못 무슨 여왕이냐, 쓰냐? 뭐 이러면서. 여왕이야? 우산도 자기가 못 써? 그러니까. 의원이 뒤에서 맞춰줘? 그러니까. 저거 보니까 나 그 사진 딱 생각나더라고. 그때 그 사진을 보고 욕했던 사람들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얘기. 근데 저게 이제 보면 뭐 이런 얘기 아까 고민정 의원이 뭐 기자가 직원 유령 이거 뭐 유령인간 취급한다 뭐 이런 게 왜 나온 얘기냐면 사실관계를 봤더니 그냥 보니까 막 이제 우산 받치고 뭐 비 오고 막 하잖아. 그렇지. 그랬더니 거기 뭐 유튜브 이런 쓰는 사람들 생중계를 했다는 거야. 그렇지. 옛날에는 언론에만 딱 하니까 그게 안 보였을 거야. 유튜버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린 그런 말 하지 말자. 부지런해. 거기까지 가서 현장을 밀리고 있냐? 야, 뭐 중계차야? 그러니까. 무슨 유팩 메고 다녀? 요즘에 그런 거 이렇게 장 섰다 그래. 그 옛날에. 그래.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건 안 하고 가면 후보 캠프나 당 대표실 한번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말고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거 보니까 안 나와요 막 이러니까 사진이 찍히니까 그거 피해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뭐 주저앉았다 뭐 이 얘기거든. 그렇지. 원래 이렇게 기마 자세로 힘들잖아. 기마 자세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무릎을 꿇었다. 근데 이제 보면 거기 법무부 관계자가 이렇게 팔 내리게 하는 장면도 나와. 그 장면이지. 그래서 일부러 안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단초는 있는데 강성국 차관이 뒤로 한번 봤더라고. 잘 몰랐다 그랬는데 한번 봤어. 뒤로 한번 또 봤어. 이게 우산 받치는 것도 봤어요.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뭐 이거는 뭐 법무부랑 얘네들이 뭐 과잉 의전 탓에 갑질을 했다. 뭐 인권 하더니 뭐 직원들 뭐 인권 중요한지 모른다. 말로만 인권이냐 갑질이냐 뭐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보다 이걸 보면서 어떤 포커스를 맞췄냐면 얘네들이 현 정부가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구나.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건 홍보다.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홍보구나. 홍보로 흥한 정권 홍보로 망한다더니 실력, 내실보다 거치장이 중요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유튜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이 내용 이런 거보다
뭐, 정자 의관정제 딱 하고 각 잡고 각 잡고 뭐 이렇게 뭐 스토리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거만 중요한 거야. 누워도 돼. 그렇지. 내용이 좋으면. 그럼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거에 굉장히 연도돼 있구나. 아 그래서 왜냐? 뭐 일각에서 쇼통했던 거 저거를 아프가니스탄 도는 거 되게 잘한 거지. 그렇지. 다 알아. 아 그 미라클 작전은 정말 너무 잘한 거야. 맞아. 다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돼. 근데 뭐 그것도 박범계 장관이 공항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앞 가리고 애기들 인형 주는 거 찍으라고 그랬다며. 그거 안 찍으면은 행사 못 오게 한. 그거 찍어야 가는 거야. 찍어야지 그 취재자한테 박범계 장관도 한번 나야 되니까. 찍어야 돼. 저것도 굳이 비까지 오는데 저기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내 실내에서 말이. 브리핑하면 돼. 뭐 진천까지 가가지고 저기 진천까지 비 오는데 탁자 갖다 놓고 뭐 하겠다는 거야 거기서 굳이. 그렇지. 그리고 그림이 예쁘게 나와야 되거든. 그렇지.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렇게 우선 봤지만 그림이 안 이쁜 건 맞잖아. 그렇지. 그림 이쁘게 나오니까 앉아. 그러니까 앉았다가 저 사단이 난 거라고. 그러니까 기마 자세에다가 이제 무릎까지 꿇은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현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사람 저렇게 양복 이렇게 입고 아메리카노 들고 조국 전 장관이랑 뭐 윤대인 대통령이랑 막 다니는 거 사진 찍어 사람들이 막 우와 뭐. 그렇지 뭐 커피 이렇게 쫙 뭐 셔츠만 입고 다니는 거 막. 뭐 그거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게 워낙 없었으니까 그 기저 효과를 이제 뭐 빚을 좀 본 건데 그래서 그런지 모든 거를 홍보에만 천착시키는 그것들이 좀 있어. 맞아. 내실보다. 일단은 난 그걸 어디서 봤냐? 이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G이식 갔다가 사진 그 뭐 가운데서 딱 찍으니까 남아공 그렇지. 사진 편집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황희 장관이 문화체육관광 장관입니다. 야 우리 대통령이 G20에 초청국으로 갔는데 G7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로 갔는데 의장국인 저 영국 총리 존슨 총리 옆에서 찍으니까 국격이 이렇게 와 그렇지 맞아. K 방역으로 국격이 올라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뭐 이러고 백신 도는데 자꾸 K 방역 그만 좀 하자. 자 그러면 2018년에 사이드 찍었다? 2018년은 국격이 바닥이냐? 그러니까 2018년에는 그 지지도가 지금보다 더 좋을 텐데 국격이 바닥이야? 문재인 대통령 사이드에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에 왔으니까 국격이 최고냐? 그러면 옆에 바이든보다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미국보다 국격이 위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장국이 가운데 서고 대통령의 앞줄, 총리가 그 뒷줄, 매 마지막 줄은 국가 유엔 사무총장 같은 국제기구 수장들이 쓰는 거야. 그리고 맨 앞줄 대통령은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 재임 기간이 긴 사람이 의장국 가까이 오는 거라고. 그럼 2018년에는 문통이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이드로 온 거고 지금 4년째니까 센터로 온 거라고. 그렇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다 알면서 가운데 국격이 K 방역이 이런 홍보.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해 볼까? 나온 김에. 얼마 전에 갑자기 화났네. 아니 그건 하고 싶었어 언제. 뭐 이건 어디 가도 얘기해 준 게 아니니까 나니까 얘기해 누가 얘기해서 이런 거를. 됐다 똑똑하지 않냐? 근데 해봐. 모더나 있잖아 모더나. 모더나가 고민정원이 그 모더나도 4,400만 회분했다고 플랜카드 걸었던 분 아니야? 그러면 고민정원한테 기대하는 거 없기 때문에 고민정원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잘 모르고 그랬을 거라 생각해. 그래. 난 기대를 안 해. 그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르고 그랬겠지라고 이야기하자고. 자, 모더나가 안 들어오잖아. 물량이. 그렇지. 우리는 뭐 책임은 아니야. 나도 그건 알아. 나 이제 모더나 맞을지 아직 그거 화이자 맞을지도 모르겠다. 며칠 있으면 맞거든. 야, 아재는 안 돼. 아재는 안 맞는다 그랬어 그때. 그래?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건 뭐 문통한테 가서 물어봐.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받아줘야지. 모더나가 생산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비밀 유지 계약에 NDA가 걸려 있으니까 그걸 다 공개 못하는 걸 알아. 근데 문제는 이해하지. 어디서 생겼냐? 이거 어디서 생겼냐? 처음에 백신이 안 도니까 난리가 났어. 그렇지. 어떡하지? 백신을 못 구했는데 우리가 늦게 오지했다는 걸 욕먹으니까 어떡하지? 하고서 모더나를 막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그때 청와대에서 그걸 한 거야. 화상. 대통령이랑 화상으로 했지. 문재인 대통령 전화해서 헤이 모더나? 모더나입니까? 요거 전화했더니 스티브 어쩌고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그렇지. 저희가 한국에 공급하겠습니다. 뭐 이랬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 대통령이 전화를 하니까 그때 그거 난리도 아니었어 언론에서도. 못 오나가 참 나는 그때부터 이상하더라고. 저게 저럴 수가 없을 건데 그렇지. 물량이 걔네들이 물량을 밑장 빼서 우리 줄 수 있는 아니, 것도 왜냐면 아니고. 생산 문제도 있지만 이 백신이란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물자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물량 그럼. 인도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럼. 난 그렇게 생각해. 이상한데 그렇게 안 됐을 건데 걔. 근데 뭐 우와 뭐 4천만 분 어쩌고 저쩌고 해. 4,400만 회분. 그런 것 같다. 되게 구체적이야. 또 지금 아니잖아. 어. 그럼 그때 이거 뭐야 저 물량 확보한 거는 대통령이 공이고 지금 안 들어온 거는 누구야? 저 장관이 잘못한 거야? 장관 이러고 빌고 있던데 얼마 전에 물량 안 들어왔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모든 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대통령은 흠집이 절대 나면 안 돼. 그럼. 절대 선이어야만 해.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논란의 중심에 쓰는 거에서 빠지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어? 좋은 거. 하여튼 아니, 이게 뭐 이런 거 대통령이 했습니다. 하는 문제 거. 생겼을 때 잘못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어? 아니, 백신 같은 경우 사실 국민 여러분 상황 이래 됐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나를 믿고 좀 따라 주시면 우리가 그렇지.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래, 좋은 맞아. 거에만 나오잖아 대통령은. 이게 다 뭐 홍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대통령은 홍보가 기가 정말 막혔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전지전능해야 되고 기스가 나면 안 되고 누가 탁 감독께서 닭 감독. 어? 닭 감독이 되게 그러니 홍보 이런 거 진짜 모든 거를 잘해왔지. 의정과 홍보에 맞춰 있는 거라고 내실은 없이. 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 좀 읽어드릴게요. 이다운님, 주방님, 네, 똥862 2030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다운님, 이재명 부는 30일 변호사 관점으로 말해주세요. 저거 한번 얘기해 볼래? 뭐 간단하게? 근데 저거는 아직 좀 확정하기 좀 어렵지. 지금 저거는 근데 나는 뭐 변호사들이 이름 빌려주는 거 좀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저거는 그 이따 얘기해 줄게요. 네, 저거는 저건 나는 저희가 좀 이따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낙연 대표가 난 잘못 짚었다고.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긴 너무 하더라고요. 많이 또. 가부터 보는데. 네, 건방팬님. 그건, 네, 정치화수를 꼭 챙겨보는 이유. 대깨문 친구랑 정치 논쟁할 때 김료마의 논리를 배워간 무조건 이김. 당연하지. 아, 네, 고맙습니다. 무조건 야 다 쓰는 누구 건데 저거. 후보님, 문재인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김수민 평론가랑 만날 때 맞불로. 수민 한번 데리고 가? 수민이 한번 와도 좋을 것 같아. 거기는 내가 보니까 그 저기 성대모사만 해도 1시간을 하겠던데. 하여간 근데 이제 또 더 할까? 그럼 뭐 좀 더 그럼 해보자. 이런 거야. 그럼 왜 이렇게 홍보에 얘네들이 집착을 하고 선착을 하고 대통령 기승하면 안 되냐? 봐. 이건 여기서부터 내가 약간 과장일 수도 있어. 뭐 어느 정도 뭐 본인의 생각인데. 현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 것 같아? 현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어디서부터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데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뭔가를 계속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사상이나 어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퍼져 나오는 거거든. 어떤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시각.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들이 잘못 나오는 거라고. 현 정부의 문제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 기본적인 문제가. 요 얘기 내가 언젠가 방송에서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해. 했다가 나 잡혀갈까 봐 내가 여기서 해도 돼. 유튜브는 안 잡혀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촉불로 집권하는데 모든 문제가 생긴 거야. 거기서부터. 촛불로 집권하는데 모든 문제가 있다. 그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은 그 당시에 박근혜는 탄핵이 안 되고 음. 그냥 정상적인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뭐 반기문을 이기든 뭐 김무성을 이기든 그렇게 해서 이겼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근데 촉불로 나는 뭐 그거를 통해서 나는 집권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왜 그러냐? 얘네들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냐면 촉불 혁명, 촉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촉불 혁명입니다. 촛불은 사실 보수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아니야, 뭐 보수고 진보 떠나서 촉불 혁명 얘기를 해. 음. 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왜 그렇게 촉불 혁명을 그럴까? 근데 정치학적, 법학적, 헌법학적으로 보면 혁명이 아니야 그건. 왜? 혁명은 아니지. 혁명이란 건 이 제도권 내에서 국민의 저항권을 해서 그 제도를 깨트리고 체제를 뒤엎는 거거든. 그럼. 대한민국 역사에서 혁명을 한 번 있어서 4.19. 4.19. 학생들이 들고 나서 그렇지. 체제를 깨버렸잖아. 그렇지. 그게 진짜 혁명이야. 음. 그 다음에 이제 6월 항쟁도 엄격한 혁명은 아닌데 넓게 보면 혁명을 볼 넓게 수는 보면 있어. 혁명의 범죄에 들어갈 수 왜냐하면 있지.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정권이 항복을 하고 헌법 체제 자체를 헌법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렇지. 4.19 정도까지는 혁명은 아니지만 넓은 에서 혁명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오리지널 맞아. 4.19. 근데 촉불은 만약에 그때 뭐 촉불을 막 들었어? 근데 계엄군이 나와가지고 계엄을 선포했어? 근데 더 시민들 들고 나섰어? 근데 체제가 뒤집어졌어? 그럼 혁명 그럼 맞지? 혁명이지. 근데 그거 아니야. 그럼.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의를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의한 것도 아니야. 사의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고. 그렇지.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고 나왔고.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조기 대선을 거친 거야. 전형적으로 그 87년에 만들어서 그 헌법 체제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건 정치학적으로 법학적으로 혁명이 아니야. 그럼. 근데 얘네들은 왜 혁명이라는 말을 쓸 것 같아? 촛불 혁명을 통해서 집권을 하면 우리 정부는 혁명 정부야. 혁명 정부는 뭐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지. 예전에 프랑스 대혁명 뒤집어 때는 엎는 노베스 거니까. 피해를 뭐든지 다 했어. 단두대 달컹. 그렇지. 사람 죽이고 싶으면. 그러다 자기도 갔지만 그렇지. 단두대. 본인도 단두대 갔지.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혁명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고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럼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은 반혁명 대상이야. 적폐. 그거는 처단에 대해서 협치의 대상이 그렇지. 아니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야당 무지하니 싫어했지. 그렇지. 근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 야당 싫은데 근데 어떡하냐? 쟤네들은 그동안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럼. 그래도 미워도 뭘 하나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씩은 얘기는 좋지. 들어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많진 않아도. 아 쟤네들이 야당에서 장관 빼라는데요? 어떡하겠냐? 빼야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맞아. 그때는 낙마도 많이 했어줘. 낭만아. 근데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촛불 정부고, 혁명 정부고, 혁명 세력이고, 그거를 반대하는 야당과 보수 언론은 반혁명 세력이기 때문에 반혁명 세력의 말은 들어줄 필요가 없어. 그렇지. 걔네들 없어져야 적폐인데, 친인의 잔재인데, 그럼. 걔네에게 왜 들어줘? 그럼. 협치가 생길 수가 없어. 야, 걔네에게 왜 들어주냐? 적폐인데. 쟤네들은 적폐의 대상이고 처단의 대상인데. 야, 보수 언론 조정동 선언이게 왜 들어주냐? 쟤네들 적폐인데, 친일인데, 처단의 대상. 그러니 야당에서 보수 언론에서 뭐 해라 해도 그냥 왜 저래? 이거라고. 너네 모든 틀렸어. 문제는 그렇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맞아. 그게 어? 이게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쪽에 틀렸다라고 해버리니까 협치가 그러면 생길 수가 없지.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게 있습니다. 관료든 그동안은 어떤 집단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제 관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되면 사람을 써야 되잖아. 그렇지. 기존의 기득권 그 관료층에서 에이스로 성장했던 사람들은 저기는 기득권자야. 그건 적폐 정부에 부역했던 자야. 그렇지. 그럼 처단의 대상이야. 걔네들은 쓸 수가 없어. 그건 어느 집단의 검찰도 마찬가지고 관료 집단도 마찬가지고 에이스들은 쓸 수가 없어. 그렇지. 다 버려. 에이스가 다 그럼 뭐만 남냐? 쭉정이만 남는 거야. 그렇지. 에이스들은 다 적폐니까 쭉정이만 데리고 일을 하면 어떻게 일이 되겠어? 안 되지. 안 돼. 교수도 마찬가지라고.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주류 경제학자들 거긴 적폐야. 그렇지. 다 지금 그렇게 다- 돼버렸지. 그럼 야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럼 누가 남냐? 쭉정이 남는 거라고.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남을 수밖에 그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양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참 요즘에 답답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김선아님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몽몽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첫 번째 그 법무부 차관의 그 황제 의전 고민정 의원 이것도 언론 탓 얘기하다가 현 정부의 지금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